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세 달 정도 있으면 그 저가 메모리의 단점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이미 얼마 전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메모리와 한국 반도체 메모리에 있어서 앞으로 중국이 사실 한국을 따라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영상을 찍었는데 네. 실제로 굉장히 뜨거운 화제였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줄여서 CXMT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대규모 기업 공개를 했고요. 상장을 통해서 굉장히 막대한, 좀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상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중국에서 한 거겠죠. 중국 국가펀드도 있을 테고 중국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상장시킨 건 아니고요. 그쵸. 사실 중국의 많은 자본을 먹고 좀 키운 이 CXMT인데 그쵸. 일단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앞으로의 성과 그리고 실체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지. 실체적인 위협은 아예 안 되지는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구도를 약간의 변혁이나 약간 분배의 양상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메모리에 어느 침투로 인해서 한국 상품이 흔들릴 거라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세 달 정도 있으면 그 저가 메모리의 단점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저가 메모리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거나 시장이 크다고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메모리 시장, D램 시장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고부가가치로 가지 않으면 중간에 다시 그걸 교체하거나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D램 비용을 저렴하게 샀다고 하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을 더 부과해야 되는 과정이 가기 때문에 지금 창신 메모리로 대체했다가는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날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창신 메모리 자체가 지금 HBM 관련해서 아직은 특허권이라든가 아직은 기술에 대한 결함을 다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저기 어떻게 보면 상장을 한 거죠. 그래서 따라가는데 기술력이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시장을 지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사실 선생님 말처럼 이 고성능 서버, 고대역 메모리를 담당하는 HBM 기술력을 창신 메모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D램 시장을 사실 위협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D램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AI 관련해서도 지금 중국이 다 메모리를 먹을 것처럼 아니면은 AI 관련 그런 사업을 다 먹을 것처럼 발표는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죠? 다 발복되지 못하고 지금 진출을 다 못하고 중간에 진출했다고 했다가 사장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셨을 때 장기적으로 봐도 사실 D램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D램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네. 삼성전자를 위협할 정도가 되지는 못한다는 가격을 건가요? 올려도 가격을 후리치는 창신 메모리가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기술적 결함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량률이 지금 그러니까 중국산 메모리를 썼을 경우 불량률이 70%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량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량률을 회수하기 위해서 불량이 나면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반복되는 재생 기술 자체가 마이너스격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술 결함이 없는 D램 우리나라 걸 쓸 가능성이 높아요. 좋습니다. 안 그랬으면 미국에서 벌써 계약했겠죠. 사실 선생님께서 스페이스X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주셨을 네, 때 네. 흔히 블랙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네, 네. 실제로 지금 상장이 된 이후에 30% 이상 빠지고 네. 흔히 말하는 반동의 기회를 놓친 상태입니다. 네, 다른 쪽으로 이제 발표를 해야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그 화성 탐사나 화성 여행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주는 지금 끊을 때가 아니고 어느 정도 6G, 5G 관련 통신료, 위성 통신망 통신료나 아니면은 AI 데이터 센터의 그 어느 데이터 메모리의 그 구축 단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기술 발표를 하면은 스페이스X가 굉장히 돈을 벌 거예요.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CXMT도 굉장히 성공적인 사실 상장을 했고요. 네. 약 14조 원 이상의 돈이 막대한 자금이 몰렸는데 그렇죠.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30% 폭락, 그죠? 뭐 아, 확정도 떨어질 수 있겠네요. 있다는 건가요? 지금 그 전체적인 세계의 펀드 구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슈 카더라를 모집을 해서 그 돈을 집약적으로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펀드사들이 굉장히 큰 흑자를 봤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펀드 회사들이 지금 설치는 이유가 버블 타임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 버블도 터지기 직전이라고 하고요. 기술적 폭락을 또 예견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펀드에서 활용해서 어느 정도 ADR 상품이든 아니면 ETF 상품이든 아니면 좀 약간 신기술 같은 아니면 또 뭐냐 신생국에서 어느 정도 개발하는 반도체나 D램 부분을 갖다 끌어올려서
펀드로 돈을 번 다음에 30% 40% 폭락가도록 갈 가능성이 높죠. 어차피 돈을 빨리는 건 개미고요. 네. 자, 펀드는 돈을 벌겠죠. 그럼 장기적으로 선생님이 아직은 CXMT가 이 HBM, 이제 네. 고성능 메모리 칩에 대한 기술력을 갖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인지도도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갖지 못하게 될까요? 네,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집약적인 자본력을 끌어들이는데 뭔가 할 수 있는 완충작용이 지금 창신 메모리 같아요. 그리고 창신 메모리 플러스 지금 키미 K3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앞전에 있던 샤오미나 아니면은 다른 기업들처럼 저가 마케팅으로 장기적인 마케팅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상장을 통해서 창신 메모리가 중국 시장 내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됐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중국 내에서 이 메모리 칩에 대해서 창신 메모리 걸 사용해라라는 좀 국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은 어차피 제조 부분에서는 그 마이너스 경쟁을 하더라도 무조건 돈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부펀드로서 만약에 나스닥에 등재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세계 시장에 등재가 됐을 때 이게 폭풍적으로 성장을 하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국 펀드에만 만약 상장이 됐다면 이건 국부펀드 식인 거예요, 사실은. 국가 주도형이죠. 어떻게 보면 국가 내에서 중국 자체에서 기업을 띄우기식으로 경제를 띄워야 되니까요. 주가가 올라야지만 경제적으로 끌어오는 것을 때 우리나라도 그랬죠. 코스피를 끌어올리면서 어느 정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냄으로써 경제를 갖다 집약적으로 약간 끌어올린 경우는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내수 침체와 지금 중국도 똑같습니다. 내수 침체, 제조업 침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고요. 부동산 자체가 다 쓰러졌기 때문에 헝다 사태부터 시작해서 중국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절하가 되거나 아니면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폭락 사태를 막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경제 발전을 갖다가 이끌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증시 시장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나스닥이 지금 그 빅테크 기업 관련해서 다 마이너스죠. 그 발표 나자마자 우리나라 증시 아작난 거거든요, 사실은. 가장 큰 여파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의 그 기업, 그 빅테크 기업이 실질적인 매출이 없는 것이 들통이 난 거죠. 돌려막기 하다가 지금 뽀록이 난 건데, 그것을 갖다가 완벽하게 받아낼 수 있는 기업이 삼성이나 SK다. 그러니까 판명이 나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허구성 발언이 아니라 지금 팩트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 물동량을 갖다 다 대줄 수 없을 만큼의 물동량을 지금 우리나라가 계약 대기 중인 거죠. 그건 확실한 팩트고요. 대신에 그것을 공급 차질이 그 적시에 공급할 수 없다는 차질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전한 계획이나 어느 정도 발표가 있으면 잠잠해질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잠깐 진짜 말처럼 뜨거운 감자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는 나스닥이 그 빅테크 기업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한 하락을 맛볼 것을 제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잘 활용해가지고 지금까지 막은 거죠. 근데 이게 하반기 음력 9월부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든 아니면 방산 기업이든 아니면은 그 FDA 바이오 그 관련주를 갖다 끌어오르면서 아니면 대체 의학으로 갖다 발표를 하게 되면 나스닥 부양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이 하반기 바이오주로 집중하셔라.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ADR 상장하듯이 어떤 업체는 ADR 상장하겠죠, 미국에.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경기 부양의 하나로서 증시를 갖다 끌어올리는 지금 형국으로 가는 게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지만 거기서 여파가 그냥 가장 컸던 것이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 또한. 네. 근데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건데 그쵸. 선생님이 말한 HBM도 없고 D램도 어떻게 보면은 불량률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돈만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2차적으로 아무래도 추가 진입을 꿈꾸는 거죠. 대체품으로서의 어느 정도 중국이 그 시장을 겨냥을 하는 거, 틈새 시장을 노리겠다는 얘기인데 그 틈새 시장 지금까지 계속 하락 구도로 갔기 때문에 신뢰감의 입증에 불이 붙은 겁니다. 사실은 중국에서 신뢰감 입증을 확실하게 한다면 모를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은 도색이 도약하기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스피로 지금 경제를 갖다 부양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항생기술도 뭐든 간에 전부 다 지금 하락세로 도색할 수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기사가 반영이 된 것도 있지만 네. 월요일 날 중국에서 상장 이후에 네. 오늘 촬영 일자가 화요일이거든요. 네. 흔히 말하는 검은 화요일이라고 네. 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좀 일제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이건 단기적인 현상으로 봐야 단기적 될까요? 현상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지수에서 지금 실적 발표를 지금 7월달, 8월달 다 앞두고 있습니다. 그 빅테크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올 거란 얘기죠. 그 얘기는 즉슨 서로 돌려막기 하다 뽀록 난 거거든요. 근데 그게 7, 8월 달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빅테크의 그 주가 빠짐과 상관없이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없다는 발표가 나오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최태훈 회장님께서 지금의 반도체 가격은 사실 너무 높다라는 네. 걱정 우려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이 지금 도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비용 지출에 한계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AI는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앞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뒤를 바라볼 수가 없는 기업이 AI 빅테크 기업입니다. 근데 그 실적 발표에서 그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게 계속 판단이 된다면 아무래도 뭐 멈춤을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어느 정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은 그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조금 더 가격을 공급 저렴하게 해준다면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이런 발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거를 사실은 이제 창신 메모리가 그 자리를 가야 되는데 성능이 안 되는데 그 공급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무리 AI 빅테크 기업 힘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저성능 갖다 놔도 다 폭망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능이 안 되는데 만약에 BMW급의 부품이 안 되는데 그죠? 뭐 T코어에서 빼다가 갖다 가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의 엔진량이 안 나오는데 그거 갖다 넣을 수 있어요? 안 되는 말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창신 메모리 상장과 이게 삼성전자를 위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굉장히 경기 부양은 됐을 겁니다. 굉장히 이해가 잘 됐기 때문에 네. 추가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도 세명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